어쨌든 이런 입장에서 얘네들은 국민들을 능히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또 미국 심리학자들이 아주 나쁜 이데올로기 이론을 제공했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거, 심리를 지배하려면 정보를 장악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예.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해서 예.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고 기억이 안 나서. 네네. 한국에도 책을 출간하고 이랬던 유명한 미국 심리학자인데 심리학자인데, 네.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한국 사람들이 왜 반일 의식이 강하냐, 반일 네네. 감정이 잘못된 정보를 계속 주입받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때려줄 놈이네요. 네, 한국이 교육을 잘못하고 뭐 일방적으로 안 좋은 정보만 받아서 이런 거다. 아하.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보를 다른 걸 주면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책에다가. 읽다가 제가 와 이런 진짜. 놈이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 심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인지주의적 입장에 있어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지식, 정보 네. 이것이 인간을 좌우하는 거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통제하면 인간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죠. 아. 이 이데올로기를 미국은 믿고 있고 네. 또 한국의 지배층도 상당 부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 조작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게 괴벨스 아닙니까? 이게 히틀러와 같이 함께. 아, 네, 그렇죠. 네. 선동으로 예, 선전 모든 언론들을 마비시키고 네. 지네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근데 히틀러의 괴벨스는 폭력이 전제가 돼 있어요. 네. 폭력이 전제가 이게 돼서 폭력 아닙니까? 가자마자 잘라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렇긴 네. 하죠. 그렇지만 노골적인 어떤 파쇼 체제라든가 네. 이런 폭력을 전제로 해서 선전선동을 때리는 측면이 있는데 네. 이제 미국 애들은 미국의 미국 심리학자는 애들은? 그런 건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폭력 체제 없이도 조종할 수 있다고 봐요. 아, 폭력 체제가 없어도. 예, 그러니까 정보를 잘 이렇게 컨트롤하면 아, 잘하면.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선생님, 그거 아까 지금 얘기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거 이제 빅브라더처럼 이제 차단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일종의 폭력 아닙니까? 폭력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때리는 건 아니니까 아, 때리는 건 아니니까. 정보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 그래서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인간을 지배한다고 봐요. 얘들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정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네, 이 네. 빅브라더 소위 언론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사실 우크라이나전은 미국 입장에서는 언론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예. 현실에서 싸우는 거는 졌는데 네. 언론에서 항상 이겨요. 아, 정신 승리네요. 정신 그야말로. 승리죠. 네. 그래서 세계 여론을 호도하는 거죠. 언론 승리. 예,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는 지배층이 아하. 당연히 이제 KBS라든가 네. 유튜브 같은 걸 장악함으로써 예. 국민들의 정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예, 예. 이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옛날에 80년대 강력한 물리력을 가지고 네. 군부 독재 세력이 언론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때 그랬죠.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 소위 유인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 학생들이 조잡하게 써서 등사기로 막 밀고 네, 네. 이렇게 복사기로 복사한 거. 그 유임을 뿌리려고 막 목숨도 바치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 네, 당시에. 맞습니다. 근데 그 네. 당시 시민들이 받으려고 그랬어요. 예. 너도 나도 받으려고 그랬어요. 아, 그걸 받으려고? 네. 아. 왜냐하면 거기서만 진실을 알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속이는 거는 가능한데요. 장시간 동안 속일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윤석열이가 너무 사실은 착한 사람이고 머리도 좋고 네. 김건희는 수술 안 한 얼굴이고 이런 걸 아무리 해봐야 처음에는 좀 선생님 속이 미식거려요. 처음에는 좀 먹힐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안 먹히거든요. 예.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돼요? 전반적으로 언론을 불신하게 돼요. 아하. 그래서 광주 항쟁이 터졌을 때 네, 네. MBC나 KBS 불태운 거 아닙니까? 네, 방송국을 먼저 불태웠죠. 불태웠죠. 시민들이 하도 화가 나서. 뭐 미스 코리아만 내보내고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네. 그 정도의 불신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건 일체 안 믿게 됩니다. 나중에는 야 학생들한테 유인물 좀 줘봐. 유인물, 대자보 이런 그걸 거를 믿게 이제 그걸 믿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위 정부에서 얘기한 흑색 언론 네네. 이걸 국민들이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런 정도의 강력한 탄압을 계속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네. 언론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예. 오히려 국민들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 서울의 소리만 보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야 수익 창출 안 되는데 어디야? 어. 그 방송 봐야 돼. 네. 거기만 진실을 얘기해. 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예.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근데 지금 이런 와중에 이제 KBS만이 아니고 지금 이 서울의 소리를 비롯한 유튜버들도 지금 유튜브도 좀 닫아버리려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방심이 가짜 뉴스 센터 이런 걸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방심이 안에서도 네. 이거는 정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막 직원들이 뭐 성명을 발표하더라고요. 네. 뭐 200명 직원 중에 150명이 발표해도 이 정도면 뭐 다 한 거죠. 그렇죠. 나 거기 못 간다. 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들도 다
지들이 막아버릴 수도 있는 그럴 수 거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떡하죠? 만들어야죠, 새롭게. 새롭게? 유튜브를 대체하는 걸 만들어야죠. 유튜브를 대체하는 네, 거. 어쩔 수 없죠. 우이 튜브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 진보 튜브, 뭐 진보 이제, 튜브? 예, 진 튜브, 네. 뭐 이런. 아니 그러니까 SNS에서는 텔레그램 같은 게 있듯이 네, 네. 텔레그램이 뭐 러시아에서 만든 거라고 예, 그러죠? 맞습니다. 아, 그런 걸 좀 빨리 하나 만들면 좋겠네. 텔레튜브. 아, 그렇죠. 텔레튜브 같은 게 있습니다. 텔레토비인가? 중국에도 유튜브 비슷한 게 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텔레그램을 미국에서 굉장히 악마화하잖아요. 네. 뭐 범죄의 온상처럼 얘기하거든요. 아, 거기서 뭐 N번방이니 뭐니 다 네네. 텔레그램이다 아, 이러면서 그게 있었죠. 막 텔레그램을 네네. 악마화시켜서 쓰지 말라고. 아. 그게 왜냐하면 서버가 러시아에 있고 네. 러시아 거라서 그런 겁니다. 아. 그러니까 텔레그램은 조작할 수가 없고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지금 다 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고 나서 다 쓰게 됐죠. 어,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국힘당 애들도 중요한 정보 주고받을 때 다 텔레그램으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조작이 안 되고 안 되니까. 검열이 안 되니까. 검열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언론의 그 뭐랄까 형평성, 예. 객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어. 전 동영상 채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언론도 완전히 미국한테 장악돼 있는 상황인데 아, 그 좋은 것 같습니다. 넘어가야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요 흐름도. 텔레토비 같은 게 빨리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텔레튜브든. 네. 그 안철수 같은 사람이 이런 거나 하지. 네. 그 옛날에 백신 만들 때 괜찮았잖아요. 예. 그죠? 아. 이런 거나 만들지. 선생님 저는 요즘 안철수 얼굴 보면은 정말 네. 못 보겠어요. 막 완전히 그 악마화 돼가지고 유준석도 갈수록 약간 뭐 풍선처럼 불어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네. 다 막 탐욕과 기득권에 막 네, 네, 아주 얼굴이 못 보겠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그 저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는 블링컨이랑 네. 오스틴, 그러니까 미국의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둘 다 왔죠. 오, 야, 진짜 우리나라 이렇게 중요한 나라입니까? 중요하죠.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왔으면 다 왔다 간 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사람들 다 왔다고 봐야죠. 와, 이 선생님, 이런 와중에 이제 지금 여기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9.19 공동성명 네. 이거거든요. 근데 일단 윤석열이 신원식이랑 네. 계속 9.19 공동성명 뭐 파기할 거냐 말 거냐 뭐, 네. 예? 뭐 파기가 아니면 뭐 효력 정지. 혈액정지는 국무회의에서 그냥 네. 땅땅땅만 하면 된대요. 네. 근데 그건 안 해요. 네. 그러니까 하긴 좀 겁이 나나 봐 자기들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려고 할 거예요.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이제 미국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스틴이 충분히 의견을 나눴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긴밀하게 협의하자. 사실상 허락 아닐까요? 아 이거 허락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게 확답을 안 해준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허락이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거를 파기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네. 명확하게 시그널을 줬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건드리지 마라. 어, 근데 이 정도 얘기했다면 네네. 뭐 우리는 모른 척하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뒤에서 니네가 그냥 해보든지 말든지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면피가 더 높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 2018년에 9월에 이거 9.19 공동 합의가 있었을 때 네. 그때 사실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완전 묶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제일 싫어했죠. 제일 싫어했지 않습니까? 난리를 이것 때문에. 쳤죠, 미국에서. 난리를 치고 욕하고 네. 문재인 욕하고 막 그러면서 워킹그룹으로 묶어버리지 네. 않습니까? 이걸 없어지길 바라는데 네, 대놓고 하자니 그렇고 국정 눈치 보이고. 국정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까 신원식 그래 니들 그런 생각이야 그러면은 그래 한번 협의해보자 하지만 사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렇죠. 저는 그쪽으로 봅니다. 그런 거군요. 가능성을. 사실 두 장관이 연속적으로 한국에 온 것은 네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문제도 있을 테지만 네. 그것만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두 사람이? 예. 그건 안 와도 돼요. 그냥 전화하면 되잖아요. 네. 썩녀라 이스라엘에 뭐 보내라 그러면 네 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굳이 와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와서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네. 유엔사 강화하는 문제 계속 얘기했어요. 유엔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유엔사. 그렇죠. 사실 유엔사는 이게 이름을 유엔사로 쓰는 그러니까 사칭하는 거죠. 유엔을 예. 사칭하는 연합사령부인데. 네,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해체하라고 했는데도 유지하고 있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유령사다. 네, 유령이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엔 관계자들도 사무총장 같은 사람들도 유엔과는 아무 상관없다. 네, 유엔사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거예요. 깃발도요. 네, 깃발이. 깃발 그 도안도 그거 불법이래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거를 가짜인데 해체하기는커녕 더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던지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유엔사 국방부 장관 회의도 있어요. 네. 유엔사 한국전에 참전한 나라들 끌어들여가지고. 네. 거기서 할 얘기가 뭐냐면 유엔사를 강화해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하자.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다 또 들어와라. 네.
그러니까 우리 혼자서 16개국. 우리 혼자서 싸우긴 너무 힘들어. 네. 그러니까 다시 또 기회 들어와서 힘을 합쳐서 우리 북과 전쟁을 하자 이 얘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핵심은 유엔사에다가 예. 일본 끼워 넣으려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일본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네, 한국 네. 전쟁 때. 그렇죠. 패전국이고 네. 또 한국의 반일 정서가 강했기 때문에 일본이 유엔에 참전을 못했어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자위대라 그래서 독자적인 뭐 무력 군대를 보유할 네. 수 없게 했고 예. 해외에 개입할 수 없게 해놨잖아요. 네, 네. 평화법으로. 근데 지금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이제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을 끼어들게 하고 싶은 게 미국의 생각이에요. 한미일 군사 동맹을 완성하고 싶은. 이번에도 의제에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한미일 협력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갔죠. 그게 핵심인데 그럼 일본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네네. 이 한반도에 개입시키고 끌어들일 수 있을까? 유엔사의 간판을 달면 제일 좋죠. 야. 그래서 유엔사에 앞으로 이 장관 회담에 오지 않은 나라 중에서도 네네. 동일한 뭐 입장을 가진 나라든가를 네네. 추가로 늘리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일본이거든요, 사실은. 일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이거. 핵심은. 유엔사를 자꾸 언급하는 것의 핵심은 예, 뭐- 전쟁 대비와 더불어 가지고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튀르키예 뭐 부르려고 이거 하겠어요? 네. 일본이 일본. 그 뭐 한미일 튀르키예는 말 잘 안 듣잖아요, 또. 네, 그렇죠. 에르도안은. 오면 뭐 한 2명이나 보낼까? 이제 일본이 중요한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끌고 들어와가지고 전 예. 그걸 공식화하고 뭐 협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마디로 한반도 전쟁에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예. 국가들 북중러를 반대하는 네, 친미 네. 국가들을 동원하려고 하는 예, 이 예. 흐름을 한반도에서 지금 만들기 위해서 둘이 왔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북중러의 동맹이 너무 강력하단 말이죠. 미국 입장에서 예, 상대하기가. 네. 따라서 여러 나라들이 필요한 거죠. 특히 네. 일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런 거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전 이미 졌죠. 예. 이스라엘도 제가 볼 때 졌어요. 아하. 왜 졌냐? 네. 가자 지구를 다 점령해서 이스라엘이 완전 점령을 했다 쳐요. 네. 그러면 승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하. 전쟁에선 승리했을지 모르겠는데 네. 정치에선 지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잔혹한 인종청소와 학살 이것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겨도 욕을 먹어요. 지금 이번에 그 유엔에서도 몇 개국입니까? 뭐 100 몇 개국이? 40 몇 개국. 40 몇 개국이었나요? 예. 아, 140 몇 개국. 예.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다 빨리 휴전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는 반대한 나라 우리는 기권했고 반대한 나라는 이제 미국이랑 7개. 네네. 7개 중에서 미국, 네. 그리고 미국의 똘마니인 캐나다,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 어. 당에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 섬나라 뭐 이런 데들인데 예, 한국은 기권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쪽 입장이 지금 유엔에서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네네.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거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정치적으로 패배가 돼서 미국의 영향력이 오히려 약화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이미 약화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바이든 입장에서 아. 대선 내서 다시 당선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쟁. 새로운 전쟁이 또 필요한 새로운 거죠. 전쟁. 예. 그거 동아시아밖에 없어요. 그럼 동아시아에서 그걸 하려면 힘이 딸려요. 네. 그래서 일본이 필요하고 아하. 나머지 유엔산이 뭐니 잔당들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러 왔다. 아. 저는 그쪽으로 봅니다. 전쟁 준비하러 왔다 이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대비하기 위해서. 전쟁 대비. 네네. 또 가장 또 말 잘 듣는 또 윤석열이 있죠. 똘마니가 하나 있으니까요. 네네네. 네. 그다음에 정치 공작에 가장 능한 또 골드버거가 필립 있고. 골드복을 보내놨고 미리. 네. 아 정말 이게 위험하게 그지없는데 이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중동 문제가 미국한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더라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고 한마디로 네네. 또는 이대로 끝나버려도 어. 가자가 지구가 점령이 돼서 네. 끝나버려도 미국은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진짜 이 분단 국가라는 게 또 네. 전쟁을 잠깐 멈추고 있는 이 휴전 국가라는 게 네. 이렇게 진짜 불안하고 위태위태한 거군요. 윤석열이가 제일 잘못한 게 크죠. 네. 윤석열이가 미국 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펴면서 네네. 사실 이렇게 자초한 거 아닙니까? 예. 거부했으면 되거든요. 쥐는 좋잖아요. 예, 아니, 물론 이제 거부했을 때 네. 미국이 뭐 한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측면이 강하니까 네. 뭐 군대도 주둔하고 있고 예. 뭐 대사 중심으로 해서 첩보망도 여기저기 뻗쳐 있기 때문에 윤석열 끌어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흔들어서. 예. 하지만
국민들을 믿고 또 뭐랄까 남북 관계를 화해를 풀고 중국 러시아의 우호 관계를 만들고 예. 이러면 미국이 그렇게까지 함부로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잘만 활용하면. 네네. 근데 그런 인간이 아닌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게다가 지금 보니까는 그 지지율들이 말입니다, 선생님. 바이든도 뭐 그냥 밑바닥이고요. 밑바닥이죠. 기시다가 제일 밑바닥이더라고요 지금. 예. 기시다 난리 났더만요. 네. 보니까 뭐 지치권들 뭐 다 그만두고 뭐 20몇 프로더라고요. 네, 부패 또 터졌죠. 네네. 뭐 좀 이따가 뭐 거의 뭐 퇴진급으로 갈 거라고 그럽니다. 네. 지금 윤석열 지금 뭐 또 떨어져가지고 뭐 바닥이죠. 아무튼 뭐 바닥이고요. 다 바닥이에요. 바닥 동맹이에요. 보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려면 올라오려면 전쟁이 필요한 거죠. 셋 다 그렇죠. 아 이게 진짜 이거 너무 위험하네요.